요즘 뉴스 보시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정치 이야기다, 법 이야기다 하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이 무엇을 하려는 법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어르신분들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란 말부터 풀어보면 내란이나 외환처럼 국가 안전과 관련된 큰 범죄를 전담해서 재판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관련된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 재판들을 더 빠르게 처리할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몇몇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기존 재판부가 너무 느슨하다,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며 법안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전담 재판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입니다. 원래 재판부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사들을 배치하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됩니다. 그래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재판부를 만드는 과정에 법원 밖 기관이 참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이 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았는데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외부 기관이 추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심지어 이 법안을 지지하던 조국 혁신당에서도 우려를 표할 만큼 법조계 전반에서 논란이 큽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정성입니다. 원래는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꾸려지고 사건은 그 후에 무작위로 배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을 위해 미리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특정 결과를 내기 위해 판사를 고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문제도 법원 지도부가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번 법도 그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문제는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오히려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란 관련 피고인 측에서 이 법은 위헌이다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위헌 심판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 이번 법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내란 재판부는 바로 효력을 잃고 그동안 재판부에서 진행해온 절차들은 모두 효가되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재판을 빨리 하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국민의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릴 우려도 있는 것이죠. 현재 법안은 법사위 심의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논란이 너무 커지다 보니 정당 내부에서도 너무 서둘렀다, 한 번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잡힐 정도로 상황이 진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수정안이 올라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관련 재판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절차 문제 등 여러 법적 논란이 겹쳐 매우 논쟁적인 법안입니다. 게다가 위헌 심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되더라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안이지만 오늘 설명이 뉴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를 쉽고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